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원어민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 영어 표현,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만 준비했고요. 10문장씩 하루에 차근차근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표현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지 주어 동사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고요. 네, 중요한 것들은 제가 소리 어떻게 내는지, 강세가 어디 들어가면 좋은지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표현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연습을 하면 영어 문장으로 말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입에서 맴돌면서 나오지 않으셨던 분들이나 혹은 내가 얘기하는 게 정확한가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은 강의를 통해서 문장 만들기 연습,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 신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정말 지겨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정말 싫은 거 있잖아요. 정말 지겹고 지긋지긋한 거 말할 때 이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I'm sick of it. I'm sick of it. 이거는 한 문장 통째로 기억하는 걸 추천해 드리겠는데요. sick, 이거는 아픈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be sick of, 비동사 상태를 사용해서 I am sick of 이렇게 얘기하면 뭐뭐가 지긋지긋하다, 지겹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중에 I'm so sick of this love song 이런 사랑 노래가 지긋지긋하다, 이별을 겪은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불렀겠죠. 그런 노래가 기억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싫은 거, 특정 대상을 얘기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it, 그것이라고 말해줘도 됩니다. I'm sick of it. 정말 지겨워요. 막 똑같은 일 오랫동안 하거나 너무 싫어하는 일 할 때 이 표현을 딱 떠올려 주시면 돼요. 감정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I'm sick of it. I'm sick of it. 그렇죠? 두 번째 문장은 일어나야 할 시간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뭐 할 시간이다 라고 할 때 자주 사용하는 패턴이 있는데요.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강세는 time에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It's time to. It's time to. 이렇게 한 번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여기서 to를 사용해서 그냥 It's time, 시간이다가 아니라 뭐뭐 할 시간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뒤에는 동사의 원형 형태가 나오고요. 밥 먹을 시간이다, 학교 갈 시간이다, 자러 갈 시간이다, 일어날 시간이다. 내가 아는 표현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만약 study English, 영어 공부를 하다라는 표현을 배웠으면 It's time to study English. 이렇게 하면 또 근사한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여기서는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get up, get up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It's time to get up. 의미 단위 2개 하나씩 꺼내주시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세 번째는요. 집에 갈 시간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갈 시간이에요. 다 같이 해볼게요. It's time to go home. It's time to go home. 훨씬 더 쉽게 만들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패턴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바로 꺼내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면 또 가물가물해질 수 있지만 그럴 때 또 비슷한 문장 한번 들어보고 얘기해보고 반복하다 보면 정말 툭 치면 It's time to 이게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거기다가 집에 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go home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간에 to를 넣지 않고 바로 go home이라고 얘기해 주셔야지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다 go home, go home. 나중에 home 사용한 표현들 보시겠지만 to가 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go home, come home 이런 식으로 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 꼭 필요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집에 갈 시간입니다. It's time to go home. It's time to go home. 그렇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난 아쉬움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버렸네. 이렇게 후회하는 느낌을 가지는 표현입니다. 이거 외워두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I shouldn't have done that. 보통 should have PP 형태를 사용해서 뭐뭐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지라고 후회하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부정이니까 반대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랬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should 이거는 강한 의무감이라기보다는 뭐뭐 하는 게 좋다라는 권유의 느낌이 나는 의무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았는데 내가 못한 거예요. 이 문장은 이 감정을 함께 싣고 연습하셔야지 훨씬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I shouldn't have done that. I shouldn't have done that. 여러 번 따라해 주시면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I shouldn't have done that. 나중에 done 자리에 먹다의 의미를 가진 eat, 3단 변화, PP 형태, eaten. I shouldn't have eaten that. 그거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알러지가 있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먹고 말았네.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겠죠.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다양한 느낌으로 연습해 보시면 훨씬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째는요. 전에 그거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말하고 있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먹어본 적이 없다. 동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국 해본 적이 없다는 경험. I've never seen that before. 이번에 좀 강한 느낌을 가진 부정 never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never, 절대 아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냥 not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진 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ve never seen that. 여기서도 PP 형태가 사용됐는데요. 물론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보통 규칙적으로 ed가 붙는 게 있고 완전 다르게 변화하는 게 있거든요. 자주 사용하는 기초 동사들, 특히 그 수많은 동사 중에 한 200개 정도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 정도만 잘 기억해 두셔도 얘기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원래 이 하나하나가 다 잘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200~300개의 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see 보다는 seen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I've never seen. 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되는 거죠. I've never seen. I've never seen. 이렇게 되고요. 그거 본 적이 없어요. I've never seen that. 여기까지 하셔도 충분하지만 전에라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끝에 before 붙였습니다. I've never seen that before. 다 같이 해볼게요. I've never seen that before.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을 때 나 그거 본 적이 없어.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저도 해외여행 갔을 때 너무 놀라운 광경, 그랜드 캐니언 봤을 때 진짜 와 이런 자연경관이 있구나 해서 놀랍게 경이로울 정도라고요. 그래서 그때 I've never seen that before. 나 이런 거 본 적이 없어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혼잣말이지만 그래도 배웠던 거 사용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6번째는요. 그 단어는 어떻게 철자를 쓰나요? 뭔가 얘기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야 되는 경우인데 단어가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 있잖아요. How do you spell that word?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우리 보통 스펠링이라고 얘기하죠. A, B, C, D 이렇게 단어 적는 거 말이죠. 그래서 spell, 철자를 쓰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앞에는 자주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 how do you가 등장했는데요. how는 어떻게, do you는 뭐뭐 하나요. 붙이면 how do you, how do you. 어떻게 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How do you, 어떻게 하나요? spell, 철자를 쓰나요? that word, 그 단어의 철자를 쓰는지 묻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국어와 달리 영어는 일단 주어 동사를 시작하고 질문할 때는 how가 등장하죠. 어떻게라면 what, 언제, when 이런 것들이 궁금하면 맨 앞에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뭐해요?
How do you? 어떻게 철자를 써요? How do you spell? 그 단어 철자 어떻게 써요? How do you spell that word?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꺼내보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아요. 조금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How do you spell the word? 바로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계속 앞에서부터 만들어가면서 이 어순의 감각을 계속해서 키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확인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런 성격이 못 된다 라고 하면 I just wanted to make sure you're okay. 상대방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다면 you're okay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 가장 먼저 항상 순서대로 보시는 게 중요해요. 뭐뭐 하고 싶어서요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I just wanted to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 I want to 이게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뭐뭐 하기를 원한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want, 뭐뭐 하고 싶다. to,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앞에 just가 붙이면 뭐 그냥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냥 뭐 단지 의미가 되고요. want의 과거 형태 want it 이렇게 사용해서 I just wanted to 그냥 뭐뭐 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됩니다. 뭘 하고 싶냐면 make sure 확실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그냥 넘어가기보다 확실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느낌이죠. 우리 밖에 나갈 때 너 문 잠궜는지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해. 이럴 때 make sure 강한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I just wanted to make sure 뭔가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You're okay. 당신이 괜찮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직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런 느낌, 이런 상황에서는 make sure이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말씀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의미 단위별로 다시 한번 해보면요. 뭐뭐 하고 싶어서요. I just wanted to 확실하게 하다. make sure 당신이 괜찮다. You're okay. 쭉 이어서 가볼게요. I just wanted to make sure you're okay. 한 번 더요. I just wanted to make sure you're oka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8번째는 그것을 칭찬으로 생각해봐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이런 문장을 어떻게 만들지 막 편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 가지 정답이 있겠지만 그 중에 자연스러운 걸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nk of it as a compliment. think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는데 그냥 think가 아니라 think of it as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뭐를 생각하다. think of. think of. 어떤 대상을 확실하게 가져와서 그것을 생각하다 라고 할 때 think of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것, it을 더해서 think of it. think of it. 그거 생각해. 뭐뭐로 기억하다, 뭐뭐로 생각하다 라고 해서 as도 더해보도록 할게요. think of it as. 그것을 뭐뭐라고 생각해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뭐로 생각하죠? compliment. 칭찬, 뭐 칭송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think of it as a compliment.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think of it as a compliment. 무언가 말을 들었는데 좀 찝찝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야 무슨 의미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옆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야 그거 칭찬으로 생각해봐. 괜찮은 말 같은데? Think of it as a compliment. Think of it as a compliment. 이런 식으로 또 상황을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 그대로 기억해놨다가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지금은 이걸로 충분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긍정적인 느낌이죠. 부족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지금은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This is enough for now. 여기서 for now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뭐 당분간은 이 정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나 뭐 상태가 뭐 계속 이어지진 않고 뭐 좀 임시적인 거
일시적인 거 그런 걸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겠죠. 뭐 나중에는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해서 그냥 this is enough가 아니라 this is enough for now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참고로 enough 하면 충분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뒤에 한번 뚝 떼가지고 for now 이거를 여기저기 한번 사용해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we don't need any more for now 이러면 지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데요?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장 쭉 만드시고 for now 지금은 뭐뭐입니다. 지금은 뭐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This is enough for now. 이런 조각조각 난 표현들, 의미 단위 표현들이 지금은 바로 나오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열심히 쌓아두시고 한 번 더, 두 번 더 계속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말해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에 나오지 않는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쌓아두시고 계속해서 풀어가다 보면 하나씩 내게 돼서 나중에 정말 자연스럽게 말한다라는 말을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요, 조금 길어 보이는데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열심히 공부해.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조금 잔인한 말인데 영어로 Study hard. Otherwise, you won't pass the exam.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otherwise라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반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 해.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거야. 이렇게 되겠죠. 이제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친구에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 안 그러면 너는 나중에 외국인과 대화하지 못할 거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원하는 거 앞에 얘기해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열심히 영어 공부하다. 영어 공부는 아니고 그냥 공부죠. 그래서 study hard. 만약 영어 공부하다였으면 study English hard. 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기본 표현 알고 계시면 여기서 더해가는 건 내 마음대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쭉 얘기해 주시면 돼요. You won't. 참고로 won't는 약간 won't처럼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원하다의 want는 약간 받침이 니은 쪽에 가까운 반면 여기서는 이응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을 모아주시고 won't, won't. 어려우시면 will not으로 대체해 주셔도 괜찮아요. 미래를 부정하는 겁니다. You won't pass the exam. 시험을 통과하다, 합격하다가 pass the exam이죠. 그래서 너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열심히 공부해. Study hard.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너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거야. You won't pass the exam. 시험에 꼭 붙고 싶다면서 술 마시러 가고 늦잠 자고 이러는 우리 주변 지인들, 우리 아들, 우리 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Study hard, otherwise you won't pass the exam.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이 표현도 이렇게 회화 속에서 함께 넣어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저는 기본 문장 만들기 연습을 꾸준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어 동사부터 정말 쉬워 보이는 문법부터 우리가 사용하면서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진짜 10년에 한번 쓸까 말까 이런 문장이 아니라 원어민이 정말 매일 사용하는 실용적인 그런 문장들을 앞에서부터 설명드리면서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요. 나중에 여러분이 불현듯 영어로 말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도 모르게 말하고 있네? 이런 경험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중요한 문장들을 모았으니까 저와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행 가셔서 이 문장 한 번쯤은 들을 기회가 있을 건데요. 영어로 해볼까요?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아주 편하게 친구끼리 얘기하면 Do you need? 필요하니? Some help? 도움이 좀 필요해 라고 하겠지만 약간 격식을 차려서 말하는 경우에는 What? 무엇을?
can I do? 제가 할 수 있을까요? For you. 당신을 위해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로 얘기해 주셔도 괜찮겠죠? 상황에 따라서 다른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표현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What, 여기 다음에 do. 중요한 것에 보통 강세를 주거든요. 그냥 What can I do for you? 이렇게 얘기하면 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라고 했더라 라고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제가 뭐를 도와드릴까요? 이러면 좀 듣는데 힘들지 않아요? 이게 단순히 한 문장이면 괜찮겠지만 말이 길어지게 되면 듣는데 피로감이 들 수 있어요. 완벽한 발음보다는 강세만 제대로 줘도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아요. What can I do for you? 강한 건 강하게, 아닌 건 뒤로 살짝 빼주셔도 좋아요. What can I do for you?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고 다 같이 해볼까요? What can I do for you? 한 번 더요. What can I do for you? 문장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만 들여도 나중에 아주 편안하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할 때 아주 짧고 간단하게 쓰는 좋은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Enjoy your lunch. Enjoy. 뭔가를 즐기다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시간을 즐기는 것도 되고 식사를 즐기는 것도 되고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넣어서 활용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lunch, 이게 점심이죠. Enjoy your lunch. 당신의 점심을 즐기세요. 이 말은요. 맛있게 드세요. 좋은 점심 되세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한국어로 당신의 점심을 즐기세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래서 즐기다라고만 기억하고 있으면 활용도가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장들 접하면서 이런 상황에 enjoy를 사용하면 좋겠구나라는 걸 계속해서 감을 잡아가시는 게 필요해요. 제가 계속해서 준비해 드릴게요. 그래서 점심 맛있게 드세요는 Enjoy your lunch. 나중에 breakfast, 아침, dinner, 저녁 이런 것도 넣어서 함께 얘기해 보세요. 저녁 시간이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Enjoy your dinner. 그렇죠? 세 번째 표현은요. 시간이 약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어서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 친구에게 괜찮아. 시간이 약이라잖아.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줄 수도 있겠죠? 영어로 Time heals all wounds. 우리도 여러 가지 속담이 있듯이 영어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Time heals all wounds. 이렇게만 해도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다 함축돼 있겠죠. 지금은 너가 많이 아프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치료될 거고 너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막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딱 한 문장으로 Time heals all wounds. 시간이 치료해 줍니다. 모든 상처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짧고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효과 좋은 표현. 다 같이 해볼게요. Time heals all wounds. 한 번 더요. Time heals all wounds. 그렇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표현은요.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친구한테 빌릴 때 이거 아무한테나 안 빌려주는 건데 야, 그러지 말고 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도움받고 살아야지. 이것도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What are friends for? 이 are를 사용해서 어떤 상태를 말해줄 수 있겠죠. 친구들의 상태인데 for, 뭔가 위하는 상태. 직역하면 이렇게 좀 딱딱하게 될 수 있지만 친구가 뭘 위해 존재하는 거니? 이게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좋다는 게 뭐야? 라고 해서 좋다는 like니까 what do you like?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자주 사용하는 이 느낌 자체를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저랑 같이 문장을 계속 만들다 보면 조금씩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What are friends for? 참고로 이런 문장은 한 번에 기억했다가 써주시면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 3단어, 4단어 정도의 되는 단어는 한 번에 말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연습해 주세요. what에 강세 주시고요. friends에 강세 줘보세요. What are friends for?
What are friends fo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친구에게 야, 이것 좀 빌려도 되니? 에이, what are friends for? 다 같이 영어로 해볼게요. What are friends for? 이렇게 완성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넌 내 취향이 아니야 라고 하고 있죠. 좀 잔인한 말입니다. 한국어로는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취향이나 스타일 그대로 You're not my style이라고 얘기하면 어색한 표현이 되고 영어에서는 You're not my type. 사람이 취향이 아니고 내 스타일이 아니다 라고 할 때 type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키가 큰 사람을 좋아하는데 친구가 키 작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면 그 사람은 not my type. 그렇죠? 나는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무던하고 조용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not my type. 이렇게 type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넌 내 취향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You're not my type. 혹은 돌려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He's not my type. 그 여성분은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 She's not my type. 그래서 나와 좀 반대되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type을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넌 내 스타일, 취향이 아니야. You're not my type.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제 메시지 받았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메일 같은 거 보내거나 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왜 대답이 없지? 확인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당신은 받았습니까? Did you get my message?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did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또 한번 연습하면 되죠. 보통 앞부분의 시장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만 배우면 바로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를 배우다 보니까 뭐뭐 할 수 있어요? can you? 그렇지. do you는 뭐뭐 하세요고 will you는 뭐뭐 할 수 있어 미래고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나씩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헷갈린다면 내가 배운 게 많고 그것들이 소화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참고로 과거는 did입니다. 뭐뭐 하셨어요? 했어요? Did you? 밥 먹었어요? 그거 받았어요? 숙제했어요? 이 모든 건 did you가 되는 거죠. 동사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메시지를 받다, 받거나 얻거나 사다는 get 동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본 동사 중에 하나죠. Get my message 하면 메시지를 받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장 완성할 수 있겠죠. Did you get my message? Did you get my message? 제 메시지 받았어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해볼게요. Did you get my message? 한 번 더요. Did you get my messag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뭐뭐 하셨어요는 Did you? 네, 한 번 더 연습했고요. 다음에 또 만나면 또 하고 계속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매장에서 드실 건가요? 아니면 가져가실 건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내가 알고 있어야 또 들을 수 있거든요. 갑자기 당황하는데 후루룩 들어오게 되면 뭐라고 했지? 라고 될 수 있는데 미리 한번 연습해보고 내가 얘기할 줄 알면 나중에 정말 한국어처럼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표현이죠. Is that for here or to go? 이렇게 했습니다.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For here, 여기를 위해서보다는 여기에서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To go, 가지고 나가는 거를 얘기하죠. 보통 어떤 식당 같은데 테이크아웃 때는 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같은 데가 아마 대부분일 건데요. For here 하면 여기, to go, 가지고 나가는 거. 나중에 이거 외워놨다가 다 가만히 있다가 Yeah, to go please. For here, please. 이런 식으로 뭐 정말 빠르고 뭐 정신없게 가면 For here, to go.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장으로 Is that? That is가 그것은 뭐뭐이다 이라면 질문한 형태로 Is that? 그것은 뭐뭐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Is that for here? 여기에서 드실 거예요? Or to go? 아니면 가져가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내가 직접 그 점원이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Is that for here or to go? 한번 내볼까요? Is that for here or to go? 좋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요. Is that for here or to go? 그렇죠. 자, 8번째는요. 자전거를 고쳐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자전거 수리점에 가서 고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표현이 살짝 달라지거든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긴다라는 느낌으로 I need to have my bike fixed.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천천히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뭐뭐 해야 합니다인데요. 반드시 해야 돼, 꼭 해야 돼 라고 하면 have to가 들어가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해야 돼, 살짝 낮춘 느낌인데 I need to를 사용해 줄 수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뭐뭐 해야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다급하게 내일 아침에 자전거 대회 나가야 되는데 자전거가 고장났다, 와 진짜 이거는 꼭 해야 돼 라면 have to, 아 이거 고칠 필요가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need to. 이렇게 느낌을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해 보시면 좋습니다. I need to. 뭐뭐 해야 해요.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되죠? 자전거를 고쳐야 되죠. Have my bike fixed.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요. 만약 내가 직접 고친다라고 하면 fix my bike. 바로 쓰시면 돼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고친다 내 자전거를. 내가 막 수리하는 건데 이번에 have 동사를 사용해서 have 뭐뭐 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My bike. 나의 자전거를 뭐뭐 하게 하는데 fixed. 수리된 상태로 있게 한다. 직역하면 조금 어색하시죠? 내 자전거 입장에서는 막 혼자 고치는 게 아니라 수리가 되어지는 거니까 동사에 ed를 붙여줬어요. Have my bike fixed. 이 형태를 지금은 당장 이해가 완벽하게 안 돼도 한번 말씀해 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단어만 바꿔서 my teeth, 내 이빨을 checked, 점검받게 하거나 my car, 내 차를 repaired, 수리받게 하거나 이런 문장들이 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하나씩 가지고 올 테니까 지금은 이런 형태로 어떤 내 물건이나 내 몸의 어떤 일부를 뭐뭐 하게 만들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I need to have my bike fixed. 큰 소리로 해볼까요? I need to have my bike fixed. 한 번 더요. I need to have my bike fixed.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째는요. 다음 달 콘서트를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원하고 기대하고 목이 빠져라 이렇게 기다리는 것들은요. 이 표현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I'm looking forward to the concert next month. I'm looking forward to.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I'm looking forward to. I'm looking forward to. 이거를 활용해서 내가 정말 학수고대하는 것들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진행형으로 사용하면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고요. I look forward to. 그냥 일반 시제 쭉 사용하면 이거는 좀 더 격식 있는 느낌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는 I'm looking forward to. 이 패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I'm looking forward to. 나는 앞을 쭉 목을 빼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다,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the concert, 그 콘서트.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가수의 콘서트가 다음 달에 딱 하게 됐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표를 구한 겁니다. I'm looking forward to the concert. 다음 달은 next month. 시간은 맨 뒤로 빼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m looking forward to the concert next month. 다음 달 콘서트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원하는 거.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으면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도 되겠고요. 제가 영어 수업을 아침에 올리잖아요. 그것도 여러분이 목이 빠져라. 아침 7시에 업로드 되는데 5시 일어난 겁니다. 새 강의가 언제 2시간 뒤면 나오는데 기대돼.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해 줄 수 있어요. 자, 10번째도 비슷한 느낌인데요. 약간 공식적이고 격식 있는 느낌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I'm looking forward to가 아니라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이렇게 ing 형태를 살짝 바꿔주시면 됩니다. I look forward to. 그리고 the concert. 그 콘서트 같이 바로 써주셔도 되지만 동사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는 것을 기대한다. 만나다를 사용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이걸 ing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eet, 만나다가 아니라 meeting you. 당신을 만나는 것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물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틀렸다고 왜 너 그거 틀리니? 라고 막 뭐라 하고 나 못 알아듣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배워가는 입장이니까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대신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또 좋은 문장 보고 다시 말해보고 이러면 내가 저거 실수했지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한 번 더요.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 공식적인 느낌이니까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도 괜찮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그렇죠. 원어민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 영어 표현, 이번에는 3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쭉 나갈 건데요. 각각 난이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갑자기 3번째부터 시작해도 괜찮고요. 15번째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제가 난이도는 초보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그런 난이도로 준비했고요. 물론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런 구조로 이런 소리로 문장이 구성됩니다 라고 설명드릴 테니까 제 설명 듣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쉽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영어는 자신감이 전부라고 하죠. 하지만 갑자기 그냥 자신감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자신감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해도 막상 원어민 앞에 서면 입이 달라붙고 머리가 새하얘지잖아요. 그렇게 마음만 먹는 것보다 계속해서 문장 만드는 연습을 통해서 나도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마음 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와 같이 연습해봐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저 기다리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강한 느낌으로 딱 기다리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면 Don't wait for me. Don't wait for me.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명령문이라고 배웠는데요. 너무 명령문이란 단어에 국한되지 말고 그냥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뭐뭐 해, 뭐뭐 하지 마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don't. 그 다음 동사의 원형을 사용하는 거죠. Don't wait. 기다리지 마. For me. 나를 기다리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손하게 얘기하고 싶다면 please 정도를 붙여주셔도 괜찮아요. Please don't wait for me.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나 지금 딴 데 가고 있는데 나 기다리지 마. Don't wait for me. Don't wait for me. 내가 너무 오래 걸리거나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럴 때는 don't를 사용해서 뭐뭐 하지 마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낯선 사람, 어색한 사람보다는 친한 친구끼리 가볍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강한 부정, don't.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깊게 숨을 들이마셔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긴장될 때, 저도 몸이 경직되고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땐 스스로한테 얘기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자. Take a deep breath. Take a deep breath. 샤워를 하다 take a shower, 약을 먹다 take medicine. 이렇게 기본 동사를 사용한 표현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들이마시다가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늦습니다. 그리고 왜 여기서 동사를 이거 사용하지 라고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건데요. 자주 사용한 것들은 한 번에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이런 생각 없이 샤워하다
take a shower. 숨을 들이마시다 take a breath. 이렇게 갈 수 있을 거고요. 깊게 들이마시는 건 deep. 깊은을 사용해서 take a deep breath.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어 동사로 영어 문장은 바로 시작하는데 주어 없이 사용한다는 거는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얘기한다. 너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강세는 강하게. Take a deep breath. Take a deep breath.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몸이 너무 경직됐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저한테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Take a deep breath.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전 후회하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후회하는 일들도 많겠지만 사실 지나간 거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잘했다 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좋은데요. 영어로 I don't regret it. regret, 후회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먹다 eat, 마시다 drink, 보다 see.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동사들은 툭 치면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은데요. 물론 한 동사에 여러 가지 뜻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첫 번째 의미라도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원어민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 일본이라던가 중국이라던가 인도라던가 이렇게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한 사람을 만나면 엄청 많은 의미로 대화하진 않거든요. 확실한 한 가지 표현, 이걸 알고 있으면 얘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의미도 함께 확장해 가시면 좋습니다. 후회하다, regret. 나는 후회한다. I regret.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I don't regret it. 간단해 보이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가 섞이다 보면 don't를 사용할지, can't를 사용할지, didn't를 사용할지, 뭘 사용해야 되지 라고 헷갈리는 순간들이 있을 건데요. 그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배워가는 문장들 눈으로 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입으로 꼭 따라해 주시면 좋아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I don't regret it. I don't regret it. regret it가 너무 이게 한꺼번에 얘기하기 힘들다 보니까 연음으로 약간 R 사운드처럼 해서 regret it, read it 이런 식으로 발음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좀 천천히 얘기하다가 빠르게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연음이 있을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 주시면 돼요. 연음은 또 제가 얘기할 게 많아서 이 강의에서 모두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요. 나중에 또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나 뭐 하고 있냐고? 너 기다리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Where are you? 뭐 하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딱 대답하기 좋은 문장이죠. I'm waiting for you. 나 너 기다리고 있어. 너 우리 약속 잊었니? 우리 2시에 여기서 만나자고 했잖아. 너 지금 어디야? 이렇게 다양하게 문장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가장 먼저 나는 뭐뭐 하고 있다. I'm waiting. be 플러스 ing 형태. 이 형태로 바로 만드는 거를 연습하면 좋은데 나는 기다리다 라고 하면 I wait. 기본 형태죠. 여기다 형태 바꿔서 I wait를 I'm waiting. 비동사 함께 I'm 그 다음에 ing. waiting. I'm waiting. I'm waiting. 이렇게 될 수 있게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나는 먹다. I eat. 나 먹고 있어. I'm eating. 나는 공부한다. I study. 나는 공부 중이야. I'm studying.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동사들을 활용해서 계속 진행형 만들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너를 기다리고 있어라고 해서 wait for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I'm waiting for you. 나는 너를 기다리는 중이야 라는 말이 됩니다. I'm waiting for you. 다 같이 해볼게요. I'm waiting for you. 철수 기다리면 I'm waiting for 철수. 제니를 기다리면 I'm waiting for Jenny. 이런 식으로 누구를 기다리는지를 바꿔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표현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고 있는데요. 뭔가 논리적으로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듣고 그래
나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I think so 이거에 가깝고요. 상대방의 감정을 좀 더 공감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 I feel the same way. 느끼다라는 의미를 가진 feel을 사용해 볼게요. I feel 나도 느끼는데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느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의 말에 공감해. 좀 더 감정을 좀 어루만져 주는 표현이죠. I feel the same way. 나 그때 그렇게 했는데 기분이 너무 나빴지 뭐야 라고 할 때 그랬어? 네가 잘못했네.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올바른 리액션은 무엇일까요? I feel the same way. 외웠다가 그대로 사용해 주세요. 자, 공감해 볼게요. I feel the same way. 좀 더 감정을 담아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I feel the same way. I feel the same way.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꼭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럼 6번째는 여긴 어쩐 일이에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야? 갑자기 어디 갔는데 뭐 식당에 갈 수도 있고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갈 수도 있는데 친한 친구를 마주친 겁니다. 어떻게 왔어 여기는? 깜짝 놀라서 얘기하죠. What brought you here? What brought you here? 하나씩 보면요. What, 무엇이 brought, bring의 과거 형태입니다. 데려왔나요? You, 당신을 here, 여기로 말이죠. 무엇이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나요?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원어민들은 여긴 어쩐 일이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는 의미로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 통째로 기억했다가 바로 What brought you here? 참고로 의문사 맨 앞에 있는 건 강세를 보통 주거든요. 그래서 What brought you here? What brought you here?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다 같이 해볼게요. What brought you here?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What brought you her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주 좋습니다. 자, 나중에 머릿속에 상상해 보는 겁니다. 저기 하와이로 여행을 간 겁니다. 저도 가본 적 없는데 나중에 한번 갔다고 유튜브에서는 많이 봤으니까 그 장면은 기억나거든요. 갔는데 공항에서 친구가 있는 거예요. 야, 여기 어쩐 일이냐? What brought you here? 진짜 궁금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어차피 뭐 놀러 온 게 확실한데도 야 어쩐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있죠. 그때 사용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아 저런 표현이 있구나라고 넘어가기보단 What brought you here? What brought you here? 계속해서 따라하면서 입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 테니스를 더 잘 치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죠. 저는 요즘 배드민턴을 배우고 있는데요. 하면 할수록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아, 이게 처음에는 그냥 취미라고 생각했는데 괜히 욕심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I want to get better at playing tennis. 어떤 거를 잘한다라고 할 때 get better, 점점점 나아지는데 at, 무언가를 콕 집어주는 느낌이거든요. 무엇을 점점 나아지다라고 해서 get better at을 많이 사용합니다. 뒤에는 어떤 행위 자체를 명사, 뭐 테니스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테니스 치는 거, 이렇게 동사를 사용하고 싶으면 ing 형태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단은 주어 동사가 먼저이기 때문에 첫 번째 패턴. 나는 뭐뭐 하고 싶어. 뭐뭐 하는 걸 원해. I want to. I want to. 자주 사용하는 패턴들은요. 바로 나올 수 있게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내가 뭐뭐 하고 싶어를 뭐라고 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더 잘하다. 이 표현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맨 앞에 나오는 자주 사용하는 Did you, can you, I want to 이런 것들은 꼭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세요. 하는 걸 원해요. I want to. I want to. 무엇을 더 잘하는 게 되겠죠? Get better at. Get better at. 테니스를 치는 것. ing 형태로 playing tennis. playing tennis. 그래서 좀 길어 보이지만 천천히 해보면 I want to get better at playing tennis. 한 번 더요. I want to get better at playing tennis.
내가 하는 스포츠에 맞게 바꿔주시면 돼요. 저 같으면 I want to get better at playing badminton. 공으로 하는 스포츠는 거의 다 play를 사용합니다. 뭐 테니스를 치다, 골프를 치다, 배드민턴을 치다, 축구를 하다. 이 모든 것들이죠. 그리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건 go를 사용해요. go swimming, go skiing 이런 것들이고요. 보통 이 같은 공간 속에서 하는 거, 태권도를 하거나 do taekwondo, 필라테스를 하거나 do pilates, 요가를 하거나 do yoga 이런 것들은 막 이동하지 않고 보통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죠. 그 공간에서 좀 이동할 수 있겠지만 공간에서 하는 거, 자기 수련에 관련된 건 do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가를 하시는 분들은요, I want to get better at doing yoga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 뒤에 넣어서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물론 그게 아직 어려우시다면 제가 준비한 문장을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나는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여러분의 스포츠, 저 같으면 I want to get better at playing badminton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8번째는 뭐 나쁘지 않네요. 뭐 It's not that bad, It's not bad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재밌는 표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I can't complain at all. complain. 이거는 한국어처럼 사용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익숙할 건데요. 불만을 가지다, 불평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 can't. 이것도 앞에 있는 I can't까지 패턴처럼 기억해 주셔도 좋은데요. 할 수 없다는 게 됩니다. 할 수 있어는 I can. 할 수 없어 I can't. 그래서 불만을 표할 수가 없다. I can't complain. 거기다가 전혀라는 의미를 가진 at all까지 더하면 I can't complain at all. 전혀 불만을 가지거나 불만을 표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정도로 나쁘지 않다는 게 되겠죠. 물론 굉장히 나쁘면 불만, 불평이 나오겠죠. 하지만 흠잡을 게 없는 겁니다.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I can't complain at all. 제가 불평할 게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표현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직역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재밌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I can't complain at all. 다 같이 해볼게요. I can't complain at all. 나중에 여행 가셔서 너무 괜찮으시면 불만을 가질 게 전혀 없는데요 라는 말로 사용해 보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그리고 9번째는요. 회의를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숨은 느낌은 우리 회의 10시에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보통 회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How about we start the meeting at 10 a.m. 제가 의미 단위별로 나눠서 했는데요. 이렇게 길어 보이는 것도 하나씩 꺼내면 3가지 덩어리만 꺼내면 되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긴 문장이 어려워하셨던 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일단 How about we 라고 했는데요. 물론 How about ing 형태도 많이 사용하지만 we까지 더해서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떨까? 조금 더 공식적인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w about we? 그 다음에 회의를 시작하다. Start the meeting. 우리말로는 회의를 시작하다이지만 영어는 항상 동사가 먼저예요. 시작하다 먼저 나오고 무엇을 시작하는지를 나와야 됩니다. 먹다 무엇을 먹는지, 가다 어디에 가는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회의를 시작하다는 start the meeting이 됩니다. How about we start the meeting? 자, 2개 꺼내볼게요. How about we start the meeting? 자,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하는지, 언제 하는지 같은 시간, 장소 정보를 맨 뒤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시간을 넣어볼게요. 오전 10시에 시간을 콕 집어서 얘기하면 at이 잘 어울립니다. 9시, 10시 혹은 3시 반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도 괜찮아요. 그래서 at 10 a.m.
오전 10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떨까? How about we? 한 번 더요. How about we? 회의를 시작하다. Start the meeting. Start the meeting. 10시, 오전 10시에. At 10 a.m. At 10 a.m. 우리 회의를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How about we start the meeting at 10 a.m. 그렇죠. 나눠서 연습한 다음에 좀 익숙해지면 붙여서 쭉 연습하는 것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샌드위치를 포장해서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냥 샌드위치를 사자가 아니고요. 사는데 포장해서 가지고 나가는 것까지 표현하면 간단한 표현을 뒤에 탁 붙여주시면 됩니다. Let's get the sandwiches to go. 여기서 get 동사를 사용해서 사거나 얻거나 받다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buy도 괜찮지만 get으로도 많이 사용하니까 이것도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뭐뭐 하자 이렇게 제안할 때는 let's go 하면 우리 가요 라고 이거는 많이 사용하죠. 동사를 바꾼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Let's get the sandwiches. 우리 샌드위치를 사자라고 했는데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포장해서 가지고 나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For here. 이건 여기서 먹겠다는 의미고요. To go. 이거는 가지고 나간다는 의미, 포장해서 나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패스트푸드 같은 데 가면 for here or to go. 여기서 드실 건가요? 가지고 나가실 건가요?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도 to go를 끝에 탁 붙이면 그냥 샌드위치를 사는 게 아니라 포장해서 나가는 아주 이렇게 유용한 표현이 됩니다. Let's get the sandwich to go. 한 번 더요. Let's get the sandwiches to go. 이렇게 to go만 붙이면 되니까 얼마나 간단한가요? 하지만 나중에 얘기하려고 하면 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자, 3번만 해볼게요. To go, to go, to go. 이거 끝에 꼭 붙여주면서 얘기해보세요.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리액션 표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같은 걸 느끼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그 동사 어떤 거 사용했었죠? 모르시면 뒤로 가셔도 괜찮고요. 다시 보시거나 다른 분들 댓글 보시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말하고 써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쌓이면 진짜 괜찮은 습관이거든요.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